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6개월 뒤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 집을 못 사게 대출 안 해주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부가 빨리 재건축을 허락하고 집을 빨리 공급을 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올해 입주할 물량이나 내년에 입주하는 것이 평년에 한 30%밖에 안 됩니다. 공급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시죠.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한 달 사이인데 이 사이에 지금 뭐 상법 개정도 막 이슈지만 부동산도 지금 엄청난 이슈고요. 특히 이제 6.27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딱 한 2주 됐는데 시장이 뭐 지금 뭐 반응을 좀 한 것도 있고 아닌 지역들도 있고 막 좀 복잡합니다. 자, 지금 6.27 대책 같은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소위 말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냐?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6개월 뒤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세종대학에도 부동산 전문 교수님 두 분 계세요. 네. 김수현 정책실장님 계시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은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점심을 자주 먹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단독세대주가 현재 35%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50%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1인 가구 말씀하시는 1가구 거죠? 1인 주택. 네. 단독 세대주.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정확히 275만 명이 있습니다. 대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혼자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계속 부족하고 서울의 집은 90% 확률로 계속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 집을 못 사게 대출 안 해주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습니다. 네. 집을 못 사게 하고 대출 안 해주고 6억까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돈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좋게 됐습니다. 그죠? 저는 아마 강남은 계속 오를 것이다. 부자들은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강북에도 살아보고 강남에도 살아보고 지금은 이제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모여 사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네.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의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부가 빨리 재건축을 허락하고 집을 빨리 공급을 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는 평균 5년, 네. 재건축은 평균 15년 걸립니다.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해도 5년 뒤에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수도권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입니다. 정확하게 5대5다. 네. 그러면 나머지 50%는 세대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빨리 발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지방 소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더욱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지금 이사를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또 부족한 건데 또 집을 또 지으면 또 수도권 과밀화가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방 분산화 정책이 또 먹힐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반복되어서 왔던 것 같아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기업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부터 포함해서 뭐 선박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도 지난달에 갔다 왔으면 좋더라고요. 네. 바다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해운대도 지금 뭐 서울의 강남 못지않게 집값도 비쌉니다.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지역에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학군이 좋은 지역, 교육하기 좋은 환경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 절반인 한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1,000만 명, 경기도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런 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지방에 보는 사람들은 다 2가구 주택 하더라고. 주말 부부를 하면서 네.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집은 놔두고 남편은 이제 출퇴근 주말 부부 한다. 저는 뭐 이런 추세다고 보고 있고 어떤 그런 강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네. 서울에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한 400개가 넘습니다. 재건축을 빨리 시행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도 인선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간 그 공공주택을 좀 공급하겠다, 분양하겠다, 뭐 임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을 좀 통제하고 좀 컨트롤하려면 좀 이게 공공의 무언가들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저는 뭐 노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뭐 프랑스, 벨기에 이런 모든 나라가 개인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로서 평생 임대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표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32년 만점 맞아야 됩니다. 32점. 15년 이상 무주택이 돼야 되고 네. 보면 청약통장 15년 이상 넣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청약통장 인정이 15세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 우리 자녀한테 빨리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2만 원 넣어서 통장을 만들어주든지 돈이 있으면 10만 원 넣어줘라. 청약통장은 가입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입한 게 15년이 지나야지 그 만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15살이 되면 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라고 해서 만점을 맞게 해줘야 되고 돈이 있으면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고 돈이 없다. 그럼 2만 원만 딱 한 번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15세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인정이 되는 거고 자녀가 취업을 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매달 10만 원씩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청약 통장 방법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부양가족은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이제 빨리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밸리 아파트 분양가 지금 20억이었는데 현재 7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50억 차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청약 통장만 잘 활용해도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익이 보통 뭐 10억에서 50억. 네. 제가 살고 있는 그 둔촌주공이라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났어요. 그렇죠. 5,000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청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 서울은 지금 현재 50년 기간 동안 89% 확률로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습니다. IMF라든지 2008년도 뭐 10% 20%까지 조정은 받지만 장기적은 계속 90% 확률로 상승이다. 네. 부동산에 오르는 가장 좋은 것은 이자입니다. CD 금리가 내리면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77이다. 그러니까 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그렇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만 내리면 네. 모든 것이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집값과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뭐 우리 경제 변수입니다. 이거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변수와의 관계를 했더니 명백하게 은행 이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이자가 6% 7% 이하가 되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 이자가 5%까지 내려왔죠. 그죠? 기준금리 2.5에다가 가상금리 2.5를 더하면 한 5%입니다. 네. 결론은 이자가 낮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동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집값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추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한은 총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8월에도 금리 인하는 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저는 아마 이제 우리가 이번에 40조를 풉니다. 그러면 워낙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금리는 못 내리겠죠. 못 내리겠다. 그렇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경기를 부양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게 강남의 원베일리와 원펜탄스입니다. 네. 이게 분양가가 20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첨된 사람들 제가 주변에 몇 명 만났습니다. 네. 차익이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벌 돈을 강남 아파트 한 당첨되면 버는 것이다. 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3호선, 5호선 종점 5금역이고 5호선 종점은 하남, 거여, 마천 쪽이고
버스 종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강 이남의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중심으로 해서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라. 네.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이다. 이렇게 청약 통장을 활용을 모르고서 부자가 되기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보시면 평당 한 3억, 4억까지 하잖아요. 그죠? 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람들 만나니까 자기들 뭐 60억, 70억 간다.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역시 청약 통장 활용이 제일 좋다. 아니 근데 이것도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이고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총 1위짜리를 계속 사면서 이제 돈을 좀 벌면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이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은 이제 막 유동성을 막 푸는 정책들을 정부가 하는데 그러면 이 향후엔 또 금리를 또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자산 시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승의 요인이라고 하셨지만 경제에는 좀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동성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아마 이제 워낙에 우리가 정치적 혼란기 동안에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 네. 자영업자가 작년에 10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영업자가 100만 명 폐업, 한 90만 명이 창업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더 내릴 것이다. 저는 2.0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4.5인데 앞으로 원래 올 연말까지 3.5까지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면 관세를 내리면서 미국 주가와 미국 부동산도 반대로 오를 겁니다. 아마 올해 3.5, 내년에 2.5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관세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저는 미국과 한국의 자산 가치가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면 주가와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네.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70%가 긍정이고 30%가 부정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항상 이기더라. 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수도권의 한 절반 정도 산다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나머지 절반 분들은 또 지방에 거주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금이라도 서울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못 가도 우리 애들은 서울 보내야 된다. 서울에 집이라도 하나 사놔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은데 이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지방은 전세로 살고 서울에 투자를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구 이상이 되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금액이 낮다 그러면 둘 다 지방에는 실거주를 하면서 서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서울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서울에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가 대학생이 되거나 20살이 넘었다 그러면 자녀가 서울에 많이 공부하고 있다. 서울의 수도권에. 그러면 주소를 꼭 옮겨 주십시오. 네. 기숙사든 자취집이든 주소를 옮겨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7월 12일이죠. 어제 금요일 날짜로 둔촌주공에 미분양 났던 5개를 분양했는데 네. 서울에 주소가 있어야지 신청할 수 서울 있어요. 무주택자. 서울의 네. 무주택자. 그래서 이제 항상 서울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 네. 뭐 자녀가 서울에 주소가 있는데 아직 안 옮긴 사람은 빨리 옮겨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방은 앞으로 계속 서울은 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서울과 경기도 항상 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에 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거주는 하면서 투자는 서울에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친구는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부산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그 개포동 3단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13평짜리 3개를 사줬대요. 형제들한테 한 개씩. 네. 야, 지금 보니까 40억, 50억이 그러겠네요. 됐죠. 본인은 부산에 살면서 자녀들은 서울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개씩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진짜 투자를 잘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지방 뭐 분산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입장에선 뭐 자기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번에 대책이 나온 다음에 사실 뭐 이번은 맛보기였기 때문에 더 센 거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곤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급 대책도 같이 나오곤 있지만 이 현실적으로 뭐 지금 공급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이런 것들은 또 어찌 보면 멸시를 해야 되니까 더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제 정부가 재건축을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늘리겠다.
서울에 특히 이제 많이 오르는 데가 이제 서초, 반포, 뭐 강남, 송파, 강동구잖아요. 부동산을 지어야 할 땅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가 살고 있는 올림픽 아파트 뒤쪽에도 지금 뭐 한국 아직 그린벨트 묶여 있어요. 근데 아직 묶여 있죠. 예, 근데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부동산 많이 공급을 열렸습니다. 서초, 내곡동부터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더라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요. 오사카에 있는 엑스포 하는 그 바다가 전부 다 바다를 메워서 엑스포를 여는 겁니다. 간사이 공항도 바다를 메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싱가포르는 전체 국토의 30%가 바다를 메운 겁니다. 환경을 중요시한 것보다 국가 경제를 더 생각한 거다. 간사이 공항, 싱가포르, 네덜란드도 30%가 간척을 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도 뭐 내곡동부터 마찬가지고 그린벨트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국민의 또 주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 주거를 생각해서 저는 복합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재건축도 한 400개가 넘는 재건축을 빨리 허락을 하고 공급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집값 열풍을 잠재울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경제학에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옛날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굽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파트는 평지에서 짓는데 5년, 재건축은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주 특수한 지하가 아파트다. 우리 국민의 정확히 65%, 70%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정부가 빨리 공급 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고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부동산 얘기, 특히 이제 주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다른 도심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용적률을 좀 높여서 이제 고밀도 개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뭐 고밀도라고 해가지고 그게 전혀 뭐 불편한 게 뭐 방해되는 게 없다. 우리가 좀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잠실의 그 고층 아파트는 주거5단점이 확정이 이제 그렇게 60층, 70층으로 짓는 걸로 됐다. 네. 한번 가봤더니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제 이사 가고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올림픽 아파트라든지 서울의 좋은 아파트 이분들이 88년도에 이제 그 입주했는데 그 당시에 40평이 1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뭐 한 40억, 30억, 40억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고밀도도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이 올림픽 아파트나 이제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물어보니까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데 15년 걸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건축 엄마 아파트 살려고 작년에 갔었는데 네. 25억 할 때 15년 뒤에 입주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살아보긴 하겠나 이 집에.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고밀도 아파트든 재건축이든 빨리 정부가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집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을 발표해야만 집을 잡을 수가 있다. 아마 지금 현재 올해 입주할 물량이나 내년에 입주하는 것이 평년에 한 30%밖에 안 됩니다. 공급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지금은 90% 확률로 오르고 있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꾸준히 90% 확률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체력이 좀 약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전반적인 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까지 여러 투자 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들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 잘 반영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